네,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과 불교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서산과 부휴의 어떤 심각한 불교 교리적인 논쟁, 이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승군에 대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승군이 조직되어 있었다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은 해인사의 정중탑에서 문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인사에 이제 그 정중탑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탑이 있습니다만은 그 탑을 해체 복원했을 때 거기에서 승군의 역사를 밝혀줄 귀중한 자료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신라 마렵부터 시작해서 이 해인사의 승군을 조직해서 자체적으로 이 가야산 일대에 범람하고 있는 산적들의 출몰을 방어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해인사가 그 당시 최초로 승군을 조직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 것은 결국 관군의 힘이 아주 부족해졌을 때 각자가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자신의 힘으로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특히 산속에 있는 절은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 난폭한 도적들이 떼를 지어왔고 재물을 탈취하고 심지어 스님들의 목숨을 빼앗고, 이제 이랬을 경우에도 속수무책인 경우니까 아마 스님들이 자체 방어로서 조직했던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승군의 조직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벽암스님 같은 분들, 병자호란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일어난 승군 활동인데, 뭐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분은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남쪽에서부터 승군을 모아가지고 그 승군을 뭐라고 명칭을 붙였느냐 하면 항마군, 그랬어요. 악마 마구니들을 항복받는 그런 군대다 해서 이제 위로 올라오다가 남한산성에서 임금이 이미 화친하고 이제 중국에게 자신의 이 자존심을 꺾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제 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내려간 기록도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승군의 역사는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 마렵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승군의 활동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은 역시 사명당입니다. 사명당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이제 김천의 직지사가 이어른의 출가 본사인데, 나중에 이제 그런 서인지는 몰라도 황악산 직지사에서 승군을 조련하는 장소로 이 양반이 그 일대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영규 같은 사람을 굉장히 우대를 하고 이 전라남북도 일대의 승군을 통솔하는 책임을 맡겼고, 사명당 당시에는 스스로 이제 이 경상남북도 지역과 강원 지역을 관장해서 그곳에 있는 스님들을 모아서 전쟁터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양반의 빛나는 업적은 정유재란 당시 사명당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정유재란 이후에 사명당이 선조의 왕명을 받아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분에게 부여된 책무는 뭐였느냐 하면은 포로 교환에 대한 문제와 전쟁 배상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포로 교환의 문제는 그 당시 일본군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재능을 많이 탈취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군이 집중했던 부분은 도공, 도자기 만드는 분들, 그 일본 사람들을 왜 전통적으로 뭐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마시고 이제 그 차를 마시다가 보면 자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차에 관련되는 용기들이 필요한데 이걸 만드는 기술이 한국 사람들을 다 해낼 수가 없으니까 도공들을 아주 상당히 많이 끌고 갔는데 이때에 사명당이 교섭을 해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킨 포로만 해도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5천 명 중에서 상당수가 도공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때 이 귀국하지 못한 도공들 중에 일부는 당시 일본에 남아서 일본의 차문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거의 결정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 그 사명당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일본의 최고 실력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도 그 배후에 있는 도쿠가와가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도쿠가와를 면담하면서 그와 많은 법담을 나누고 그와 전쟁과 평화 그리고 불도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 있는데 아직 제가 다 입수를 못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지금도 도쿠가와와 사명당의 대담이라고 하는 주제하에서 많은 외교 문서와 대담 관련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일부는 봤습니다. 근데 전체를 지금 다 보지 못했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사명당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분이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는 그 유명한 문답 가운데 금강산 유점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일본군 대장 가운데 가도 기요마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제 이 사람이 가도 기요마사와 그 다음에 오니시, 유기나가라고 부르는 이 두 일본 장수들이 이제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으로 나누어서 경쟁을 시킨 거죠. 풍신수길이가 이제 일종의 누가 한양을 먼저 점령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둘을 서로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이때 이제 이 가도 기요마사가 이제 금강산 유점사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곳에 계시던 사명당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명당에게 희롱조로 묻지요. 가도가 당신네 나라에는 보물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전에는 뭐 보물이 될 만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사명당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뭐 저희 나라에는 특히 저희 절에는 특별히 보물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일본군 지금 침입해 들어와서 그나마 있는 거 다 뭐 뺏기고 그러니까 거의 없고 그죠? 보물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가등청정 당신의 목이 보배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침입군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그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닌데 가도 기요마사도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면서 이 나라에도 도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 유점사 일주문 그 앞에다가 써붙였답니다. 이 절에는 도를 깨우친 큰 스님이 계시니까 누구든지 이 절에 들어와서 방화하고 약탈하고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임진왜란 그 모진 6년의 세월, 그 세월 속에서도 유점사만은 불도 안 나고 물건을 탈취당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사명당 한 분의 공로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정도로 참 사명당은 굉장히
담력도 있었던 분 같고요. 참 이분도 이제 사명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신문집을 남겼는데, 이분은 이제 해인사에서 입적을 하셨는데, 참 만약에 전쟁이 아닌 시기였다고 하면은 이분도 뛰어난 선사로서의 불교학적인 업적을 많이 남길 수 있었을 텐데, 불행한 시대가 사산사명, 이 두 분의 위대한 스님네들의 학술적인 어떤 업적들을 다 이루지 못하게 했다는 점이 참 부끄러운 점이고 잘못된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임진왜란과 불교, 사명당과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주제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